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신형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은 미니밴입니다. 하지만 외장 렌더링 이미지는 마치 대형 SUV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아자동차의 관계자분의 말을 인용하면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으며 기존 수요층을 넘어 대형 SUV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많은 인기를 받아온 팰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에 대해서 의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이번 신형 카니발의 내부는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소렌토에 적용이 되었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패들 시프트, 그중 패들 시프트는 카니발에게는 처음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 역시 투톤 컬러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며 노출이 된 센터 패시아 디자인과 도어 트림 디자인 모두 기아자동차의 K7과 소렌토 등 패밀리룩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하이트림으로 출시가 될 신형 카니발의 운전석과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위 트림은 기아자동차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다이얼식 기어가 적용이 되겠지만 하이트림은 신형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센터 콘솔 디자인은 상위 트림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LCD 공조 조절 장치 및 커브드 일체형 계기판 등 고급 옵션 사양들은 빠집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신형 카니발의 하이 트림과 상위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각형의 스피커는 수출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석 시트를 보면 워크인 버튼이 없습니다. 수출형 모델에서는 워크인 버튼이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형과 수출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앞서 수출형 소렌토에도 마찬가지로 워크인 버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델 카니발에 적용이 될 스피커의 브랜드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크렐 오디오는 기아 자동차 내에서 거의 대부분 차량에 적용이 되는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수출형일 경우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카니발의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A필러가 아닌 차체 도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위치 변화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인승 카니발의 2열 시트는 통풍과 열선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인승 카니발의 2열은 과연 어떨까요? 7인승 카니발의 2열은 열선과 통풍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9인승 카니발과는 달리 왜 7인승 카니발에서는 이 기능이 빠졌는지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는 2열 시트의 탈거를 고려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카니발 7인승의 2열 시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2열 시트는 시트 자체에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독립 시트에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 2열 탑승객이 자유롭게 시트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독립 시트에 안전벨트가 적용됨으로써 안전벨트 위치까지 불필요하게 2열 레일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 7인승 카니발의 2열 레일을 살펴봐도 3열 컵홀더까지 내려온 2열 레일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신형 카니발에서는 확연히 줄어든 레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미니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인데 기아자동차에서 이렇게까지 노력한 것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밖에 시트 바깥쪽 아래의 버튼은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 버튼이 보이며 그 뒤로는 시트를 탈거할 수 있는 버튼과 3열에서도 2열 시트를 폴딩시킬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9인승과는 달리 7인승 카니발의 2열은
윙 아웃 헤드레스트가 미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9인승 모델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9인승 모델은 앞서 말한 7인승 모델과는 달리 열선과 통풍 기능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열과 3열에 윙 아웃 헤드레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7인승 모델과는 달리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차량의 천장을 살펴보면 2열 천장은 실내등과 공조장치, 그리고 천장에 루프 에어벤트가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프 에어벤트가 적용이 된 차량은 팰리세이드밖에 없을 정도로 이번 신형 카니발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3열을 살펴보면 C필러 라인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으며 운전석과 3열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후석 대화 모드 기능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3열과 4열 탑승객을 고려한 인포테인먼트 장비 역시 포착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과거 올류 카니발 출시 후 많은 소비자분들이 공명음과 진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해당 문제점을 기아자동차 측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 후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출시한 더 뉴 카니발은 올류 카니발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증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니발을 대체할 미니밴은 국내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충 만들어서 풀체인지 모델을 내놔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의 품질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해 신형 카니발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기존 카니발의 하체 앞부분을 살펴보면 엔진과 변속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 자칫 엔진과 변속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카니발은 엔진과 변속기를 보호해주는 언더커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해 엔진과 변속기의 노출 공간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건 엔진과 미션의 위치의 변화인데요. 이전 차량과 비교를 해봐도 엔진과 미션이 차량 앞쪽 중심부 안쪽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언더커버가 없어도 엔진과 미션을 보호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번 신형 카니발은 기존 차량 대비 실링의 두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형 카니발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실링은 방수 및 방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링의 두께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신형 카니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 하부의 스트롭바도 두께는 동일하지만 좀 더 개선이 된 상품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며 방청에도 상당히 신경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신형 카니발 차량의 색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규 컬러 2개가 추가되어 총 8개 컬러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트스트라 블루 색상이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실내외할 것 없이 많은 정보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카니발을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한 가지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카니발의 디스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스크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기존 카니발과 동일하지만 디스크는 그동안 카니발에서 볼 수 없었던 사선이 들어간 디스크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이 디스크를 제네시스 GB80이나 G80에 적용이 되었던 듀얼캐스트가 이번 신형 카니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듀얼캐스트는 2017년에 공개가 되었으며 내부의 원통만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디스크 제동면을 뺀 나머지 전체가
알루미늄 소재 적용이라는 게 핵심적입니다. 듀얼캐스트는 기존 제품보다 약 2.4kg 정도 무게 감량에 효과적이며 내구성 역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듀얼캐스트가 적용이 되더라도 이 역시 옵션 선택에 따라 경량이 안 된 주철 디스크가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확실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소비자분들의 목소리로 카니발은 지금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듀얼캐스트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분들의 목소리를 낸다면 보다 좋은 자동차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의 파워트레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디젤 엔진은 앞서 출시한 소렌토와 동일한 개선된 2.2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선된 2.2 디젤 엔진은 기존 2.2 디젤 엔진과는 다른 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소음과 진동은 이전 디젤 엔진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주행 시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카니발 디젤 차량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으로는 3.5 엔진이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엔진 라인업에 대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카니발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